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계약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계약이라고 하면 전월세 계약도 있겠고 또 매매 계약도 있는데, 단순히 매매 계약이 집에만 한정시키면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 매매 계약이 빌딩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좀 더 범위가 넓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챙겨야 될 것들도 많이 늘어납니다. 오늘은 이런 매매 계약을 좀 잘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매매 계약에서 어떤 것을 먼저 꼽아보고 또 어떤 것은 뒤로 우선순위가 밀려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계약을 계속 끌고 나가면 나갈수록 손해나는 계약도 있는데, 그런 계약은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일찌감치 뒤집어 엎어야죠. 우선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려고 하면 실매물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몇 번을 하든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제대로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그것이 건물이 됐다라고 하면 실 건물의 소유주는 물론이고, 기본적으로 누수나 결로 또 외관 상태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단순히 요새는 컴퓨터나 어플이 많이 발달해서 그것으로만 확인을 끝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무조건 현장 확인을 원칙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교통도 그렇고요. 생각보다 입지면에 있어서 많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 실제상으로 보게 되면 어플상에서는 그저 그랬는데 실제로 바라보면 상당히 괜찮은 경우도 있죠. 그래서 실매물을 반드시 확인하고요. 체크해야 될 것들은 솔직하게 메모하고 거기에 따른 향후 조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도 따져보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전세나 월세가 끼어있는 그런 물건들을 매입할 때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도 좀 명확하게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월세가 2천에 50만 원 정도에 끼어있는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내가 이 건물을 매수하게 되면 월세를 올리겠다, 아니면 현실에 맞게 내리겠다,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매입 가격이 적정한지 또 적정하지 않은지, 이런 부분도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개사가 하는 말은 늘 그렇듯이 절반만 믿으십시오. 절반 이상을 믿게 되면 자신이 확인해야 될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되면 중개사 말만 믿고 거래를 하면 되지, 굳이 내가 확인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실제로 현장에 가게 되면 나중에 내가 확인해도 될 만한 것들이 있어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한다라든지 건축물 대장을 확인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가 얼마든지 떼어보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런 것만 보느니라고 중개사나 혹은 매수자나 매도자 이야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보다는 매수자 매도자 이야기에 더 집중하시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될 수 있으면 꼼꼼히 메모하시는 게 좋죠. 특히 계약서를 쓰실 때는 굉장히 주의 집중을 좀 요구합니다. 그날은 돈이 오고 가는 날이기 때문에, 돈이라는 게 한번 건너가면 이것이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계약을 한두 번만이라도 해보신 사람들은 알겠지만, 위약금의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손해배상의 형태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입증한다라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약서를 쓰실 때 굉장히 잘 쓰셔야 되는데, 물론 중개사가 중간에 끼어 있어서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하자라고 조율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보다 자신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매수자 매도자 의향을 물어보고, 그게 돈으로 가름이 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돈이 오고 가고 돈이 빠져나가고, 그런 부분까지 조금 적극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매수자 우위 시장이고 매도자 우위 시장이고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시는데, 매도자든 매수자든 계약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자주 변경한다든지, 또 상황에 따라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요구를 들어주기 시작하면 계약이 계속 뒤로 밀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확실하게 계약할 의사가 있는 건지 아니면 없다라고 하면 뒤집어 엎는 게 좋습니다. 그런 계약을 질질 끌고 나가면 끝이 좋지 않더라고요. 제 경험칙상 계약을 하시다가 이것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될 것 같은 거는 될 수 있으면 특이하게 다 적으십시오. 그래서 이게 이행이 되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위약금을 문다, 이게 이행되면 어떤 식으로 며칠 날까지 대금을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특약사항을 조금 꼼꼼하다 싶을 정도로 적어 놓는 게 좋습니다. 말했듯이 돈이 한번 가면 돌아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보기에 따라서 채무 불이행, 해야 될 일을 안 해서 계약이 엎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안 했어야 되는 일을 해서 위약금을 물어주는 경우도 의외로 많아요.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손해배상 예정액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금으로 가름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금액을 책정한다라고 미리 특약에 놓으시면 의외로 조금 편할 때가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계약에서는 분쟁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있어야 돼요. 그게 매수자건 매도자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간에 꼼꼼하게 따져보고 조금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확인해보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선행되어야 계약을 잘한다라는 것은 아무런 탈이 없이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약서상에 확인해야 될 것들은 매도자와 중개사의 확인 설명도 중요하지만 향후에 나중에 발생될 분쟁의 소지를 미리 예측해서 확인하고 또 상대방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요구하고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 선행되면 매매 계약을 못한다고는 할 수 없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쌓이면 그때는 매매 계약을 아주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매매 계약을 하시다 보면 의도치 않게 계약이 틀어지는 경우도 있고 계약이 틀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자기가 이 물건을 꼭 매수해야 된다든지 팔아야 된다라든지 하게 되면 특히 이 중도금이라고 하는 부분까지를 조금 생각을 많이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중도금이 건너가면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계약 중에서 매매 계약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 드렸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십시오. 할 수 있는 한 성심껏 답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좋아요와 구독은 꼭 좀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